경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3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경원 의원, 김원석 의원, 오호열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 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난 봄 우리 군은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삽시간에 번진 물길은 산림은 물론 주택, 농경지, 시설물까지 덮쳤고 주민들의 삶터와 생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복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히 협력해 온전한 회복은 물론 더 안전한 의성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한 의성, 국민이 행복한 의성을 위해 늘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임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의성군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기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48.3%로 전국 평균 20.5%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의성군은 노인복지, 보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원 신청, 병원 예약, 공공요금 납부, 금융 업무까지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령층은 스마트폰, 키오스크나 공공앱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놓고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4%로 일반 국민에 비해 28.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불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의 불평등,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건강, 재난, 돌봄 시스템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요한 복지 사안이자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른 지자체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구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AI 지능형 안심케어,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세대 융합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대 융합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과 어르신을 1대1로 연결하여 청년은 어르신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고 어르신은 청년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주군의 사례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성군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단발성 교육을 넘는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2023년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경로당 디지털 스쿨 사업을 통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였으나 실제 교육의 범위와 깊이,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층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정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체험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버스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향후 실행하는 방향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소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은 단순한 교육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 보건,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및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바른 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성군수 김주수입니다.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 대해서 전해 주신 이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두 번째로 생활 밀착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의 향후 실행 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중앙과 지방, 특히 수도권인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또 우리 광역, 또 시군 간에도 상당히 또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함께 세대 간에도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세대 간의 특히 노인층의 디지털 경영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러한 고령층, 특히 의성같이 절반이 65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계획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만은 지난 2023년에 우리가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통해 노인 복지관, 우리가 이제 의성과 금성과 안개 세 곳에서 또 교수기 교육을 하고, 또 경로당 36개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과 또 이렇게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36개라는 그런 경로당, 또 복지관, 또 이제 문다에서 또 경북에서 또 시군단에서도 제일 많은 세계 지역이라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확대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경로당 디지털 스쿨 사업에서 각 경로당으로 이제 행복 선생님이 이동식 키오스크 세대를 활용해서 우선은 이제 인구가 회원이 많은 경로당 중심으로 84개소를 방문해서 그런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아닌 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키오스크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역량 그런 강화 교육을 해서 우리 어른들의 디지털 그런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누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기반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행복 선생님들이 243개소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쉽게 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용도를 또 활용도를 높이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교육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이와 함께 이제 자꾸 가서 가는 교육보다는 또 스스로들이 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면, 또 우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료 통합 돌봄에, 인민 돌봄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은 지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또 심각한 그런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건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어른들이 나가서 이렇게 도시에 가서 할 때도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피부에 나을 수 있는 그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이 고령층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그런 인프라 조성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우리가 60% 70%의 노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70% 75세 이하에 대해서는 노령이라고 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노령층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그런 분야의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런 가벼운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포스코 교수님 모셔서 AI와 또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지자체 사용 분야에 대해서 교육할 때 주무진 부의장님도 오셔서 뭐 거의 한 2시간 동안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은 이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AI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디지털 그런 분야가 이렇게 좀 공무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친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거를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분야를 말씀 많이 이제 정부가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먼 그런 그 서울이나 외국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같이 이제 AI 지능형 안심 케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노인형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을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AI 돌봄 로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 마더 서비스 또 보호자와 영상 통화 약 복용 시간 안내 위급 상황 시에 일부 호출 등 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이제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야를 대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그렇게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도 AI나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해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의 가정 내에 설치해서 혈압이나 혈당, 몸무게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제공해서 어르신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하는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안전 서비스에서 823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자 가정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또 측정하고 수돗물 또 문제라든가 또 전화 그런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심 그런 걸 이제 연결해서 응급 호출이나 화재 감지, 가슴 호출 등 이런 상황 발생 시에 119 센터로 자동 신고되는 등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단순히 이런 인프라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민민 돌봄이나 또 인프라나 또 여기 살고 계시는 그 어른들의 그 생활 속에 그 디지털과 또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노인 복지,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해서 또 비대면 지도 시스템도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뭐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합니다만 이제 이게 그 디지털 그런 그런 있는 우리 같이 특히 노인층에서는 이런 거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야라서 훈련에 이런 분야를 해서 한번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당 행복 선생님 사업과 연계해서는 휴대용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 어르신과 의료기관 간의 비대면 화상주를 중개하고 필요한 약품은 약국에서 배송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입니다만은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이렇게 참 이제 노인들의 그 디지털 결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냐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이렇게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기술 여건,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이제 원래 종료되고 내년부터 본 사업할 때 사전에 우리가 시범 사업 통해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린 같이 이제 경로당 내에 안전도범 시스템도 이제 도입해서 이제는 뭐 재난 안전 방송이나 실시간 공지사항, 군정 홍보 등도 제공해서 어른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마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동네 그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그 빗소리나 잘 듣지를 못해서 그 노인들은 또잘 귀 못 기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개인 그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 분야도 누구나 뭐 대형의 금액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 도심 같은 데는 조금은 이제 뒤로 밀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비용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이런 그 우리가 안전 분야도 이렇게 각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이렇게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중심으로 어른들도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 스스로 그 디지털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 이런 회피하지 않고 이제 그게 순응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한번 들으면 또 돌아서만 잊어버리고 또 뭐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교육 가지고 해소가 참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산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은 교육 수요는 넘쳐지지만 그래도 물론 뭐 노령층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젊은이나 중년 중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그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 첨단이 하는 그런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뭐 단독 이거만 할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가야 할 그런 건 분명하니까 하나 둘 전체적인 그런 그 어린 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와 복지과와 해서 이제 통합해서 의성형 복지시설 만들고 또 찾아가는 그런 복지팀도 만들고 또 정부에서 시범사업 지원료도 선정받아서 우리 3년 동안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부분적이지만은 그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해나가는 걸 자꾸 또 이제는 평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한번 만드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차분히 또 현실을 잘 정리하고 그런 실태도 참여해서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그런 정책 해소들이 너무나도 할수 있도록 최선의 걸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시는데 이제 부족하시겠지만은 우리 그동안에 3번째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또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나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원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므로 다음은 김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재난 그리고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삶과 관광산업 전반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하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구를 넘어 재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바로 관광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모이게 하며 무너진 일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산업입니다. 저는 오늘 의성군의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가진 자원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박형진 관광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군의 관광자원 홍보 전략과 실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의성군은 해마다 축제와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실제 관광객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할 만큼의 매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결국 선택의 사업입니다. 수많은 여행 후보지 중에서 꼭 왜 의성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략적인 홍보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홍보 콘텐츠의 방향과 실적 그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험형 여행 코스 개발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 관광의 트렌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체험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성은 마늘을 비롯한 농특산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생활문화, 고궁과 산성, 사찰과 생태환경 등 풍부한 문화 원형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연결하고 이야기로 엮어낸 여행 코스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컨대 조문국 유적지와 전통시장, 빙기계곡, 고운사와 금성산성, 지역 농가와 마늘체험장, 민박 등을 연결한 1박 2일 체류형 힐링 코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테마형 관광 루트가 있다면 그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의성군의 관광객 유치 현황과 이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22년 54만 명, 23년 58만 명, 24년 78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체류형 관광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산물 소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요. 단순한 유동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동반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농가, 마을기업, 사회직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과 연계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광이 지역산업 전체를 살리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세운 중장기 관광 활성화 계획과 향후 비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2025년 산불 피해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특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은 살림을 태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인식과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관광 자원이 상당 부분 훼손된 의성군은 이제 다시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관광 흐름을 되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산림 회복 과정을 담은 생태 체험 프로그램, 산불 피해지를 주제로 한 치유형 관광 코스, 지역민 인터뷰를 통한 회복 스토리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 회복 전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성군이 현재 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인 관광특화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단지 지역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과 삶,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 역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관광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성은 가능성을 넘어 준비된 지역입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정의 결단과 민간의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제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관광자원 회복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다른 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박형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과 운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정원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지원해 주신 김원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의성군의 관광자원 홍보 전략과 실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관광 트렌드에 대하여 온라인 중심의 맞춤형 관광 홍보 전략과 다채널 홍보 체계를 통해서 관광 자원과 지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의성TV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서 현재 구독자가 1만 3천 명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 누적 방문자 수가 31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또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이럴 마켓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점에 저희들이 올해 관광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의성의 통합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또 정체성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의성 여행 코스와 또 향후에 뭐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는 것 같이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감동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스토리텔링형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복합적이고 체험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전역에 지정된 12개소의 국가 지질공원과 국가 주요 농업유산인 의성 전통 농업 시스템을 통해서 트레킹 코스를 접목하여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컬링과 드론 스포츠 센터의 드론 비용 체험 등을 연계해서 미래형 체험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평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을 만들고 중요한 탐방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밀에 있었던 쓰레기산을 복원해서 생태축 복원의 공원과 더불어서 미래형 체험 관광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밀면에 구축되어 있는 효테마공원, 또 박서생과 정치사공원에 저희들이 대규모 청보리밭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타시군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플랫폼과 또 코레일의 기차여행 상품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성군을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 주신 최근 의성군의 관광의 밀집 현황과 또 지역 경제와 또 연계해서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 3년간 여행객 수가 54만 명, 23년도에 58만 명, 작년 78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분석해보니 외지인이 의성 와서 숙박한 경우는 10.8%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지출했는 금액이 확인해보니 1인 당일에는 6만 4천 원, 또 1박 해설 시에는 17만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산불이 왔습니다만은 연간 100만 명의 유치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목표로 콘텐츠와 의성군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간 관광소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부 사적지에 경관 조명과 경관 문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쯤이면 확정될 옥산면 풍덕단지에 타시군 없는 전체 간접 특구를 한번 해보자 구상도 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준공된 주기철 목사 기념관도 있고요. 더불어서 성냥공장, 재생공장이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획한 공양면에 선정하신 두봉주교님 기념관도 저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근현대적 역사장을 활용해서 문화시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관광 주체들이 세계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운영지원을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주신 산불 피해 이후에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한 특화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경북 산불 지역에 관광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좀 더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회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코리아 관광 개발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대표 축제인 마늘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전사 열차를 운행하고 또 월별로 상품들을 론칭해서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의성군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입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현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여행경비 인센티브 및 지역 모바일 상품권 활용으로 지역 소비 촉진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군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회복의 기회로 삼고 관광 산업을 지역 경제의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원점 의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오호열 의원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호열 의원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공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정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질문의 취지를 먼저 알리고 시작할 겁니다. 지난 2025년 3월 22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도군 등 인접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우리 군은 주택 400여 동, 농기계 2,800여 대, 산림 27,000여 헥타, 공공시설 186개소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으며 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임시주거시설 설치, 농기계 및 축산장비 지원 등 긴급복구 및 응급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방제 작업과 위험물 제거도 신속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봄철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조속히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환경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산불 진화 장비의 운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마을 내 주택 화재 발생 시 마을 지인로, 농로는 매우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후 잔불 정리 시 등진 펌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전문 진화 요원 외에 의용수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민간봉사단체는 안전장비 지원 없이 화재 진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추후 화재 발생 시 마을 진로나 농로에 진입이 가능한 산불 진화 차량, 소형 차량 및 소방호스, 그리고 민간 봉사단체에 대한 안전장비, 진화보, 안전화, 안전모, 헤드랜턴, 방진 마스크, 장갑 등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소방용수가 부족하여 산불 진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수가 단순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유사시 농업용 관정을 소화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추진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호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호열 의원께서는 산불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안전환경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상임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최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해 주신 오호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마을 진문이나 농로에도 진입이 가능한 진화 장비 및 민간 봉사단체에 대한 각종 안전 장비 지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던 이번 대형 산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마을 진문이나 농로의 좁은 폭우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각 읍면장 등과 소통해서 소방서와 또 특히 연계해서 현장 사정에 맞는 크기의 소방차를 배치해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 3회 추가 경정 예산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산불 진화 장비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기보유한 7개 읍면을 제외한 10개 면에 지급해서 각 읍면에서 보유한 1톤 화물차에 산불 진화 장비를 탑재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봉사단체에 대한 각종 안전장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는 진화복 및 안전화, 안전모, 헤드랜턴 등 안전장비를 현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 민간 봉사단체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상황 발생 시 잔불 정리 등을 위한 방진 마스크, 장갑 등을 지급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화재 진압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업용 관정을 소화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불 발생 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업용 관정 4개소에 대해서 관정 밸브를 개량해서 소방 차량의 급수 밸브와 연결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용 관정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저수지 12개소를 개방하여 소방용수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재난은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호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오호열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예, 지무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답변을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답변하실 편하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괜찮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들 3월 22일 날 산불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성군 의회에서도 지난 4월 7일 날 800억 원을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긴급 복구 지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도비가 145억 정도 투입된 긴급 자금 지원도 있었습니다. 정말 군수님께서 발빠르게 정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정말 그런 행복한 행복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239가구가 입주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 산불은 239가구의 임시 주택 거주자뿐만 아니고 그 외에 농경지 피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산불은 저는 의성군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많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 외에 많은 의성 국민들께서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145억을 지원을 받아서 긴급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의성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주민들과 또는 우리 정말 수고한 그런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지원 방법이 혹시 의성군에서 갖고 계신지 없다면은 그 계획이 없다면은 그런 지원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질문과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시기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무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지 의원님이 어떤 분을 정하지 않고 여기에 합당한 답변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군수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수 김주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의 핵심은 이제 산불 피해 주민한테 직접적인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나 도나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나 또 트라우마가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에서는 모든 그런 국민들한테 산불 피해난 5개 지역의 시 국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우리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공무원한테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법은 다 이제 고생을 해서 이제 특별 휴가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나 업무장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특별 휴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에 고생한 그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아직 마무리가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못 가서 저부터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밤이라도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서 가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이거 지원하고 또 고생한 그런 공무원한테는 표창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개발해서 또 하는 분야는 또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당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 국민을 주는 게 좋은지 피해 지역 주민을 좋은지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피해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동시도 처음에는 전 시민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선회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앙지원부가 이번 이제 추경 제출했는 그런 내용에서 물론 이제 조금 그 국민들 개인별로 차별은 있습니다만은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과연 1인당 우리가 얼마씩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야는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군비를 확보해서 의회에서 신속하게 해주셔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이 이번에는 어느 제보다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도도 과거에 도의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5대5로 지방비 분담 비율 중에 도비 부담이나 군비 부담이 5대5로 해주셔서 사실상 그 운비 부담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에서 군에서 편성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 이제 4차 추경 때는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정리를 해서 그런 분야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어가야 해야 될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국민들한테 협력적으로 줘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 화폐 발행할 때 할인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이렇게 바로 선신등이라든가 또는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 용이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똑같이 얼마 가구당이든 1인당이든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 편성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그러면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이경원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오호열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과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충훈 도의원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경뉴스 그리고 골든타임 뉴스 기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본 휴회권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